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원, 소단원인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과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항등식이라는 요 개념 이해하고 성질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는 오늘 공부를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내용들을 할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시간 후의 시각을 알고자 할 때 100을 24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주기성이 반복,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주기성이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자, 생각연기 보면은 가나를 참이 되게 하는 실수 x의 값을 각각 구해보고 그 두 등식의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그래서 가 보시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따라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방정식이죠. 방정식. 자, 방정식은 요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 요 두 개로 딱 정해져 있지. 참이 되는 x 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나를 보시면은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를 그냥 전개한 거잖아, 자, 얘들아. 이거는 그냥 전개한 거지. 자, 전개를 쭉 했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하죠. 그럼 요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식이 항상 성립을 하죠. 항상 식이 성립한다.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항등식. 요게 바로 항등식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은 이렇게 등식 x 플러스 1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와 같이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이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의미합니다.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자, 그러면 등식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요거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우리가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든지 x에다가 1을 대입하든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든지 등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c가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c가 0인 게 정해졌고 그 다음에 기억 ax제곱 더하기 bx만 남았는데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b는 0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a, b가 다 0이 나오지. 따라서 a, b, c가 다 0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a, b, c가 모두 0이면 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은 이제 다 여기다 0, 0, 0이잖아. 사실 다 0, 0, 0 들어가니까 이 x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 대한 조건은 이제 a, b, c가 다 0이면 되겠죠. a, b, c가 다 0이면. 자, 그 문제 1번 같이 볼까요? 자, 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 개수들이 다 각각 같다. 이걸 보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일단 얘들아 요거를 x는 x제곱끼리 x끼리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a-a 프라임 x제곱 그 다음에 b b 프라임 x 플러스 c c 프라임은 0. 요게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우리 위에서 배웠지? x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항등식이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렇죠. a 프라임은 0, b b 프라임은 0, c c 프라임은 0이 되니까 따라서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다. 요게 성립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 한번 내용 읽어보면은 자, 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b, c 모두 0이 되고 반대로 a, b, c 다 0이면 등식 요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지. 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요 개수끼리 비교해도 다 똑같다. 반대로 개수끼리 다 각각 비교해서 똑같으면 요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주어진 등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이제 미정개수법이랍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정한다. 항등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등식의 개수들을 정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미정개수법에는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양변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두 가지들이 있다. 그래서 문제로 유형으로 느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세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자. 그래서 풀이가 첫 번째,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요 두 개의 풀이를 좀 비교를 해보자. 자, 첫 번째 풀이는 요 좌변의 등식을 전개를 한 겁니다. 요 좌변의 등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x제곱끼리 x끼리 상수항끼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항등식이 맞으니까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는 2, 여기는 여기, 상수는 상수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쭉 성립을 하니까 a가 2니까 나머지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다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요 등식 자체가 항상 항등식이었으니까 x 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한대. 그래서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건데 이항이면은 좀 계산하기 쉽게 특히 여기 x-1의 제곱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되고 0 대입해도 되고 또 마이너스 1 같은 거 아니면 2 같은 거 2가 더 편하겠죠 사실.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a, b, c를 구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a, b, c에 대한 관계식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니까 c가 0이 나왔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또 답을 찾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한번 우리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하는 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요건 2b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x 마이너스 1 더하기 c. 그래서 2b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x 플러스 c 마이너스 1인데 요게 바로 4x 제곱 플러스 ax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2b랑 4랑 똑같고 b-2랑 a고 c-1은 여기가 없지? 상수항 0인 거잖아. 따라서 그렇지. c는 1이고 b는 2가 되고 그럼 b가 2면은 요게 0이잖아. 그러니까 a는 0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볼까? 여기는 일단 x에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도 대입을 해서 관계식을 좀 뽑아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는 다 우변은 다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을 해주면 얼마야? 12 플러스 2 플러스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지금 1 대입하면 여기 1 그러면은
2 플러스 a네. 2 플러스 a는 a가 마이너스 1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고 1 대입하면 지금 3c네. 3c. 아, 그래서 c는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b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b를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게 좋을까? 0 대입할까? 0. x에다 0을 대입해보자. x에다가 0을 대입을 0 대입하면 그러면 좌변은 a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14. 0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2c. 2c인데 c가 4니까 플러스 8이네. 아, 그래서 2b는 얼마야? 22. b가 11이 되겠다. 그래서 b 11, c는 4, a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항등식을 활용해서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다항식 px. 요 다항식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px라고 하는데 애들 옆에 보면 요 px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항식을 영어로 폴리노미얼이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p를 보통 땁니다. 그래서 px, x에 대한 다항식을 px. 그러면 y에 대한 다항식은 py. 뭐 t에 대한 다항식은 pt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겠지. 변수를 넣는 거야, 내다가. 자, 다항식 px를 1차식, 이것도 포인트가 1차식이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r이겠죠. 그럼 이제 요 등식이 성립을 할 텐데 이 등식은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맞겠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에 알파를 대입을 해주시면 뭐가 나온다? 요 r은 p알파. 그렇지? 그럼 여기 알파 되니까 0 사라지니까 pr, 요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야. p알파라고. 뭐로 할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다항식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1차식의 인수에 있는 그 x값, 그 1차식의 해를 활용해서 그거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p알파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점이 편리한지. 당연히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고 또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 p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인데 x-1로 나눠.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나누거나 아니면은 그 조립제법 활용해서 계산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제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r은 이제 2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 대입하면 1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문제 3번 한번 보자. 이 다항식 px를 다음과 같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 그럼 둘 다 이제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는 거지. 나머지 정리 적용하자. 자, 나머지 정리 적용하면 1번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요 r, 반지름 r은 p-1이랑 결국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그러면 1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3 그 얼마지? 6, 8, 11 나머지가 11인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2번도 x에다가 3 대입을 해주면 이제 P3 반지 요 나머지가 P3이 걸 수 있어. 마이너스 27 플러스 45 마이너스 6 플러스 3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18 마이너스 3이니까 15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탐구하기 문제도 한번 봅시다. 다항식 px를 또 저번처럼 이제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자, p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양변 x에 대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야 0이 사라지겠지. 이쪽이 이래야 0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따라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a분의 b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요 p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문제 4번 마지막으로 풀어봅시다. 요 다항식 px를 다음과 같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r은 p 3분의 1 대입하면 되겠지. 3분의 1. 3분의 1을 대입하면 자 27분의 18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얼마야 이거는? 9로 나누면 3분의 2 있죠. 3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고, 자 이 나머지는 이제 p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18,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1. 그래서 약분하면은 4분의 9. 요거는 4고 4는 4분의 16이잖아. 아 4분의 25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나머지 정리를 공부했고, 인수 정리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볼게요. 나머지 정리 이제 1차식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항등식 개념, 미정계수법, 우리 계수 값들을 찾아내는 성질,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